교육감에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지표가 말해줍니다. 13년 전에 경기도는 우리 전국에서 16개 시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거의 1, 2, 3등 내에 다 들었어요. 모든 지표. 그래서 뭐 학력이 많냐, 또 여러 가지 교육 여건 거의 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경기도 교육은 학력 면에서는 15등, 그런 여러 가지 학교의 민성교육의 지표를 나타내는 각종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 뭐 학교를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학교 폭력, 학교에서 인권 조례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갈등 생긴 거, 이런 지표들이 쭉 나온 걸 보니까 그거 역시 또 14등, 15등이죠. 지난 13년 동안 이 평준화 교육감들의 할 일이라고는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또 애들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킨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교육의 붕괴 현상이 경기도 교육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 경기도 교육을 바꿔야 경기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바꿔야.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지만 저는 지난 13년의 교육을 이제 끊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뭐 이렇게 무슨 경선에서 단일화하느냐고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 지금 경기도 교육 이대로 유지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경기도 교육 이대로 유지할 거냐, 바꿀 거냐, 요거에 대한 선택. 여러분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쳐주시고, 오늘 아마 양주, 동두천, 연천은 또 조금 우리 동두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비슷한 이런 아마 교육 환경이 지금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힘들게 하고, 또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교육에서 학생들이 정말 편한 가운데 또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경기 북부 지역이 그렇게 교육에서 격차가 커질 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를 보면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양극화되고 학력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환경도 큰 차이가 있고, 그게 결국 환경의 큰 차이가 학력의 큰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우리 아이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 교육청이 공교육이 책임지고 이거 시정하는 게 우선 급한 과제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만난 자리니까 저한테 제가 미처 그동안에 혹시 그게 챙기지 못하면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공동체의 경향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학교의 경향이. 그런 속에서 지금 생긴 문제들을 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는 이런 제도들이나 경기도 교육이 그동안에 상징으로 이렇게 표방해온 내용들이 내용을 뜯어보면 취지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여자 선생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정말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첫째,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교육의 그 지향이 뭔가, 경기도 교육이 뭘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이 이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뭘 어떤
목적으로 지금 경기도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의 자료를 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를 봤는데 제가 볼 땐 짐작하기 어려워요. 아주 이 언어로는 뭐 굉장히 화려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대체 실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실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진단하거나 평가해 놓는 그런 사실은 이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거나 없어서 자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거나 아니면 조사도 안 하거나 제가 둘 중에 근데 둘 다 문제죠. 둘 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저는 인성교육이 그래서 이제 유치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을 이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청와대 제가 대통령 실장을 할 때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왜 그때 그걸 주장을 했냐면 우리 학생 수는 줄는데 내국세가 느니까 교육재정의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왜? 내국세의 몇 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값 등록금을 선거 때 그 당시 황우려 전 장관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어요. 그럼 반값 등록금을 하면 그 돈은 어디선가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국세 1.5를 떼어내는 교육 재정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좀 돌리자 하는 얘기가 그때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실장 때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수석 중앙대 총장 하시던 분.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논리는 뭐냐.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과정을 주로 책임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원의 여력이 있으면 더 중요한 초등학교 입학 이전도 교육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이제 근데 또 5살 미만의 경우에는 복지부 소관이니까 그때는 안 들어가는데 저는 앞으로 이번에 제가 내보내는 공약은 5살 미만도 저는 교육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 애들 그냥 먹이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 보육이 어딨습니까? 그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보육. 보육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과정은 주로 협동하고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면 그게 안 된다. 자제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또 예를 들면 앞으로 나하고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남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외국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체육을 잘하면 그 사람은 체육을 존중해요. 나하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실 훈련이 안 되면 저는 우리 사회에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고. 무조건 한 가지 자들로 경쟁하면서 이 사회들은.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이 초등학교하고 유아교육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교육의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기본이 바로선, 댐댐이가 바로선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과거에는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문맹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어떤 서류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 그걸 따라갈 능력이 생겼는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준을 넘어서요. 네. 이제 사회는 디지털 사회. 아까 마지막에 최승화 선생님, 박찬희 선생님도 그거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사회를 변화하고, 그죠? 엄청나게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식만이 최고가 아니다. 지식은 스마트폰에서 검색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지식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지식.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할 때는 그동안의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축적되어 그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예측하면서 대응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런 생깁니다. 기초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교육, 거기에는 기본적인 문해력, 또 예를 들면 외국어 소통 능력, 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어느 정도 소양, 제일 중요한 디지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연구를 통해서 기본 수준을 적어도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상은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렇지만 끌어올리는 노력을 공교육에서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생활인으로 어떻든 살아간다, 이게 생활인으로 유능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디지털 사회가 앞으로 변해도 그거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경기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런 기본이 바로 서고 기초가 탄탄하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처음 당하는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협동해서 문제를 풀고, 어디 가서 이거를 가령 해법을 찾으면 우리가 그 해법의 단서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일종의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게 학생들만 사실은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되셨을 때 상황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상황이 확 변하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디지털 능력이 거의 지금 선생님이나 아마 학부모님들보다 더 앞서 있을 겁니다. 훨씬 앞서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는 없는가, 디지털에서의 인성은 없는가, 이게 사실 공부시켜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교육 체제를 좀 제대로 정립해서 시켜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기 교육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편향 교육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역사도 잘못 배우고, 제가 볼 때는 사회에 대한 기본 시각도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편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꿈을 길러준다는 명목을 너무 놔주다 보니까 그 학생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에 대한 그래도 가이드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자유학기니 뭐니 혁신학교에서 사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배려나, 자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또 공부가 이제 집중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학습이, 이제 교육이 이제 저하되고, 학력이 저하되고,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지식도 시키지만 인성도 같이 해야 돼요. 흔히 얘기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좌편향 역사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비판할 줄 알고, 그러고 그동안에 흔히 우편향으로 그러자고 가자는 건 아닙니다. 우편향. 교육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이런 주장 사이에서 사실은 각자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만 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잡혀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세대별 또는 그 정치적으로, 정치만 무슨 투표할 때만 그냥 이게 국민들이 양편으로 갈라지는 대표적인 이게 이런 교육의 영향이거든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냐. 제가 교과서 상당히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폐지하자 그러면 분석의 효력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때 역사 교과서를 좀 워낙 좌편향 교과서가 많아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한번 써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진 그 당시에 역사학 교수님, 국사편찬위원회였죠.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에서 교과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그거 들어갔다 하는 게 공개되니까 뭐 인터넷으로 엄청난 문자 폭탄과 이 댓글 폭탄을 당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만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강규형 교수라고 있어요. 강규형 교수라고 그 명지대학의 옛날 강창성 그 의원 아들인데 거기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댓글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과거에 우리 보면 그 테러를 당하더라도 피 흘려 싸우면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근데 댓글 테러 좀 당한다고 약해져가지고 저는 그 국사변찬이 국가 정부에서 그런 거 해주자고 의뢰하는데 들어왔다 댓글 못한다거나 힘들다고 그러고 포기한 걸 보고 전 정말 큰일 나구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지만 큰 서점에 가셔서 서점에 나오는 게 어느 쪽 책이 하면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거의 나와 있는 책은 거의 지금 학생들이 보면 좌편향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조금 바로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자 볼 땐 7대 3, 8대 1순위예요. 저는 가끔 가서 보면 이거는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쪽을 전교조를 욕하고 좌파라고 욕하고 하는 쪽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나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 흔히 준비를 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없이는 앞으로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계속 아마 전교조가 주도하는 이 판이 쉽게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다른 어떤 자리에 대한 것도 많은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한 거는 이거를 이번에 안 바꾸면 경기도에 또 10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땐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